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방법론의 정상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 믹스 전략 4P 이외에 6P라든지 또는 7P, 8P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4A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는 그죠? 스와트 분석을 실시해서 프로덕트 즉 제품에 대한 STP 전략을 세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STP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즉 매출주에서 4P 전략을 또는 8P 전략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4P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케팅 믹스에서 믹스 전략은 메카시가 1960년대 4P에 대해서 요소를 분석하고 즉 믹스를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4P에 대한 즉 특히 제품에 대한 종류와 중요성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장소와 유통이죠. 그 중에서도 SCM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촉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래서 판매 촉진 전략이죠. 판매를 위한 촉진 전략. 광고라고 칭해도 뭐 틀림은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서 가격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가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마케팅 믹스 4P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1900년 19세기 이제 20세기 말부터 즉 인터넷이 발생됨으로써 여러가지 이제 소비의 경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분스와 그 다음에 비트너가 공동으로 연구한 1981년에 7P 서비스 마케팅 믹스 확대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4P와 더불어서 첫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서비스 과정, 그 다음에 관계자, 즉 people, 사람에 대해서 마케팅 믹스 중에 4P 외에도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추가로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이죠. 그죠. 장소죠. 플레이스 중에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특히 알았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우리가 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쵸. 물론 기내에서도 서비스를 받지만 그쵸. 그 기내 외가 있는 공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이제 항공에서는 내부에서도 좌석이라든지 그죠. 또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중간중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이제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또 호텔에서는 그죠. 물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1층에 딱 가면 그죠. 호화스러운 샹들레와 공간이 넓으면서 그죠. 불빛이 전구로서 그죠.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백 음악이 흐르면서 그죠.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죠? 힐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돌아다니면서도 고르지 않아도 그죠? 들리거나 또는 보거나 감정을 느끼도 하는 이런 무형의 서비스 구성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생활품 같은 거는 4P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 그죠?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또는 관광지라든지 우리가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 음식 자체의 맛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주방장님과의
보면서 그죠? 대화를 하면서의 라든지 또 어느 장소에서의 델리버리를 해주는 서비스의 매너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런 장소적인 요소가 중요한, 특히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연약한 아동들이나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화려함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의자라든지 이런 환경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 고객들 또는 소비자들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 환경 위에도 서비스 과정이 중요하죠. 이 서비스 과정이라는 것은 그쵸, 서비스 자체가 제품이니까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도 중요하지만 같은 다음에 재방문했을 때도 똑같다기보다 똑같은 것보다 더 이상으로 서비스를 배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전번에 왔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런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는데 저번보다는 서비스가 좀 그렇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모먼트, 순간에 전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식당 가서 어디 분식집이랄지라도 그래서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랬을 때 갖다 주면서도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서 주는 거하고 휙 던져놓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거는 참 물론 서비스와 관련된 그죠? 물론 우리가 먹는 거 관광지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 서비스라든지 또 법에 관련된 법의 약자들이 대부분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상담 인원들이 성실하게 대응하는 거라든지 또는 병원에 갔을 때 또는 다른 등등 이런 말로서 또는 고급 서비스로서 전달을 할 때는 이런 과정 중에 그죠? 아이테크를 한다 그러죠. 그죠?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그죠?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그죠? 너무 또 극정중을 해도 또 과잉이 있지만 그죠? 인사도 고급스럽게 정중하게 상냥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죠? 맞이를 해서 처음과 끝이 고르게 그죠? 일정하게 서비스를 전달한다면 그게 이제 심쿵해지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을 느끼면서 쌍으로 그죠? 양손에 엄지와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과정이 우리가 제품의 질을, 품질을,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환경과 서비스 과정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죠. 특히 사람이라고. 여기서 people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people은 손님을 접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예요. 그래서 파티십 브랜드인데 이 관계가 관련된 그 다음부터 청소하는 사람까지도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연히 만나더라도 호텔에서 또 직원들 만났을 때 묵념과 비슷하게 함께 웃으면서 그죠? 인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제품들은 다 그죠? 인적 자원이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깨끗한 그죠? 뭘 알리기 위해서 그 회사의 복장, 그죠? 제복을 입혀서 정중하게,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설사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죠? 상당한 예의와 갖춰서 인사를 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같이 건네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호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도망갔어요. 그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보면 길에서 외국인 만나도
영어를 알든 또는 뭐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그죠? 상냥하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학을 모르더라도 그쵸, 인터넷 웹상에서 다 핸드폰으로 간단한 모국어를 말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열고 오픈을 해서 그런 관광객들이나 또는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전달 과정이라든지 또 그 구성원들 즉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서로 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이제 알게 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모리슨이라고 해서 1989년에 8P제를 관광 마케팅 리서치로 확장을 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물론 4P를 포함해서 추가로 4가지가 더 되는데 그걸 살펴보면 퍼슨, 구성 여기서도 앞에서는 피플이 했잖아요. 그래서 퍼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즉 안내자, 구성원, 직원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패키징이라는 말은 단체 상품을 말하는데 그래서 관광업에서는 그쵸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호텔이나 뭐 이런 짧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 관광 상품은 특히 패키지로 이루어진 크게는 여행 상품 2가지예요. 패키지 상품이냐 아니면 주문 상품이냐. 주문 상품은 뭐예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내가 이런 일정으로 이러한 이동수단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여행을 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형으로 요청하는, 주문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가격을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 인센티브 상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이미 여행사가 그렇죠? 도매 여행사가 관광 상품을 그죠? 방문국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관광 지역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반 관광에 관련된 스케줄을 상품화해서 이제 광고를 해서 한두 명도 좋으니까 그걸 이제 단체로 만드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인솔자가 몇 명 이상이면 인솔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관광을 쉽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서는 특이하게 패키징 상품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호텔과 또는 항공과 같이 묶이는 패키지도 있죠. 그래서 항공 에어팩이라 그래가지고 항공사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서 만든 관광 상품들이 있어서 패키지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와 더불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즉 편성하는 거죠. 관광 일정표. 그러니까 관광 일정표를 전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일부는 안에 5박 6일이다. 그랬을 때 한 2박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자유여행을 줘서 그 내용에 그래서 현지에 따라서 그 당일 여행을 일정을 편성하게 고르게끔 즉 소비자가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잠수함 투어를 하겠다면 잠수함 투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 하고 자유여행 하는 사람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왔을 때 만약에 DMZ 그래서 DMZ에서 관광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궁궐을 방문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패키지에 들어있는 상품 가격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서 또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표에 따라서 관광 일정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개인이 하면 비싸지지만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면 저렴하게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관광산업에서는 이런 프로그래밍한 관광 일정표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또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관광
마케팅 미스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바운드로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거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파트너십,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갔을 때 물론 패키지로 갔을 때는 몇 명 이상은 가이드가 같이 동반해서 나가지만 그 사람도 사실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실정만 잘 알지. 대신 가면, 이래서 유럽이다. 그럼 유럽에 도착을 했으면, 그죠? 그러면 그 도착한 국가에 이제 가이드가 나오죠. 거기 이제 전문 용어로 랜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랜드, 지상 여행을 책임지는 여행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협정된 여행사와 이제 파트너로서 같이 하면 그 지역 공항에 이제 버스도 나와 있고, 버스도 다른 회사 또 그 지역이 그 나라의 숙박 호텔이라든지 또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 상품이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신의 기업 회사의 구성원도 있어야 되지만 협력 회사의 구성원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패키지도 필요하지만 또 세목으로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이 매우 중요하게 일정을 잡아야만 관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제품이 그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사는 자기네가 시스템만 갖고 있지 뭐 호텔이 있거나 그죠? 항공이 있거나 그죠? 뭐 식당을 운영하거나 버스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텔 또는 식당 또는 항공 또는 관광지 이런 것 등등을 다 여행사가 상품을 잘 구성을 시켜서 저렴하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리스는 1989년에 이런 관광 마케팅 믹서를 주장을 하게 됐죠. 제가 볼 때도 뭐 정당하고 올바른 연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덤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4P가 기본이 됐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물론 코틀러 박사도 공공 여론, 퍼블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공 여론을 오피니언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정책적 권력, political power라고 해서 정책의 힘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렇게 4P 이외의 P가 기업이나 또는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추가돼야 된다고 이제 하는 연구들이 있죠. 사실은 제가 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주장한 게 우리 스승님하고 2008년도에 7P에 대한 도매 여행사 마케팅 믹스 확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저도 했죠. 그래서 물론 도매 여행사 중에 우리나라 제1등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4P는 똑같이 프로덕트, 또 플레이스, 또는 프로모션, 플라이스 이 네 가지는 기본으로 하면서 각각에 대한 여행사로서 도매 여행사가 아니고요. 왜냐면 도매 여행사가 상품을 그렇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매 여행사는 잘 매우 좀 연약하죠. 그래서 이 도매 여행사 이 4P 전략도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죠. 가격도 중요하고 상품을 제품을 만드는 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대형 여행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왜 필요한 것이 제가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역시 관광 서비스 업계에서는 중요한 게 피플이에요. 퍼슨이 구성원이에요. 특히 그 구성원 핵심 구성원 좀 왜냐하면 여행사는 다른 기업하고 들리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 조금 연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항공사 직원이나 호텔 직원보다 약간 급여가
좀 약하다고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한 10대 여행사는 그거 이런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행업은 접점을 손님과 고객들이 만나는 접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3박 5일, 4박 5일이다. 5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딱 물론 그 전에 여권도 다 알아봐야 되고 비자도 알아봐야 되는 거 다 여행사 접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발했을 때 공항에서 만나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서 또 그 각 나라에 가서 안내하면서도 또 돌아와서 도착해서까지도 하면서 또 도착하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서로 해야지 된다는 이런 예한 기간 내에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많은 신경과 정신적인 그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런 것 면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상위에 속합니다. 사실 물론 항공사, 뭐 호텔뿐만 아니라 여행사조차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좋아졌죠. 사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이후, 그 다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히 이제 파트너십이에요. 이 기업들도 여행사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죠. 그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다음 도메스틱. 그죠? 그 안에 이런 기업들이 모든 직원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으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바운드잖아요. 현지에는 우리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협력한 지사의 직원이 나와서 손님 맞이를 해서 랜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회사가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의 예약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정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도 이 전산이 마비되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파트너십으로서 굉장히 여행사나 항공사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또 데이터 관리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메인트리스라고 해서 유지 보수를 매달 하는 거죠. 이렇듯 참 파트너십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조차까지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관광객 관리를 결국 하는 데는 어디냐? 여행사예요, 사실. 물론 호텔도 하고 또 항공사도 잘 하죠. VIP 관리를. 그렇지만 여행사 차원에서도 미리 해야 돼요. 왜냐면 출발 전 그죠? 여권이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전, 그 다음에 관광 중간, 관광 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소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한다는 게 뭐 그죠? 여권 또는 비자 문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그래서 분석까지 해서 이 손님은 주로 어떤 지역을 좋아한다. 또 안 가본 지역이 어디다. 또 이분은 골프를 좋아한다. 아니면 이분은 역사 탐구를 좋아한다. 이분은 랩포츠를 좋아한다. 이런 것 등등을 자기네 여행 상품을 통해서 나간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마케팅을 또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런 도매 여행사에 대한 7P 마케팅들을 제공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외에 7P 또는 8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4P나
그 외 7P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외 인터넷 사업에서, 인터넷 시대에서 마케팅 믹서가 4A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학생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Any 프로덕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온라인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다음 Anyway,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다음 Anywhere, 장소 전략이죠. 4P에서는 플레이스나 같은 거. 그 다음에 anytime,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죠? 그래서 좀 4P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anytime이죠. 물론 제가 4P에서 플라이스라고 적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성격이죠. 물론 가격이, 시간은 금이다, 그죠?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용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말은, 그쵸, 말 그대로 어떻게 제시대간에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놓치면 비행기 못 타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시간적인 개념, 날짜적인 개념, 시기적인 개념, 그렇잖아요.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전략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여행사 또는 관광에 관련된 거, 주중, 주말 관계, 이런 시간적인 전략들을 정확히 해서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라든지 또는 프로모션 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가격 역시도 달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중 주말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품 전략 중에서도 인터넷사에서 저는 애니 프로덕트, 매니타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인터넷 제품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 조사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취업할 건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상의 제품이 따로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텔을 없이도 호텔을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호텔닷컴이라든지, 그죠? 여행사를 내가 안 차리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요즘에는 뭐 항공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참 못 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집도 팔고, 그죠? 자동차도 팔고, 하여튼 파는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장을, 그쵸? 제가 시장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부터는 소비하는 시장이 아니라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걸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개념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시장에서의 이제 제품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SNS를 이용한다든지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다르죠. 요즘에 누가 오프라인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나요?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nyway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죠. 사실 UCC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그쵸? 건 10년이 뭐예요? 건 15년이 넘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인터넷,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전송해주고 이런 시대가 이미 진행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인터넷상으로서 강의하듯이 자기의 기능을 이거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죠? 얼굴이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은 제 얼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얼굴이 나타나서 이런 것까지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소개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그쵸, 시나리오, 저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거를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 시대에 맞게끔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특히 장소 전략으로는 이제는 그 나라의 광고라는 게 그죠, 메신저를 통한다든지,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그죠, BTS가 유명해진 게 뭐예요? 그 프로모션, 그쵸, SNS예요. 그냥 자기네 실상 시시콜콜한 거를 5분짜리 또는 10분짜리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 일개면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떻게 자고 있는 모습만 찍어서도 보낼 수도 있고, 좀 물론 노래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인터넷 마케팅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여러분, SNS가 발전된 것 중에 또 메신저가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단하고 빠르게 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저는 시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인터넷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정말 시간, 약속, 시간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물론 출퇴근 문제 시간도 있지만 이 상품,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딱 그 시간 전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친 거예요. 차를 놓친 거잖아.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특히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련된 분들은 내가 어떤 시간적인 요인을 갖고 전략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건지를 잘 새겨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니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격 결정하는 만큼 중요하고 정확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미션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드론을 위해서 빠르게 전달하고 정확한 시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기를 그 시대에 맞게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흐르듯이 변해요. 그 변화를 인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이 100년 이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 정의 또는 나에 대한 철학 등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재정립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레포트를 지금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메일 주소 아시죠? 학번과 이름을 통해서 다시 포트폴리오 있어요. 제가 지난 중간에도 말씀드린 그래서 아직 안 보낸 학생도 있던데 스와트 분석해서 그거 보내주시고 또 보내세요. 그래서 다 해서 제가 보낸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하는데 문제는 오늘 배운 지난 시간하고 배운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업 3가지 적었죠. 그죠? 여행사도 적었고 항공사 적은 사람도 있고 호텔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만 우선 한 기업에 대해서 4P가 그죠? 4P가 포함된 스와트 분석을 실시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레포트로 인정을 해서 하여튼 수시로 저한테 포트폴리오 레포트를 보내주세요. 보낼 때마다 보너스 점수를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너스 점수를 드릴 거니까 거기에 있는 스와트 분석이든 또는 기업의 4필 포함 분석이든 또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된 거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고 학점 딴 것도 적어서 하여튼 뭐든지 채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걸 레포트로 인정하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믹서 중에 6P와 8P와 더불어서 4A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